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다루고 있는데요. 잠시 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죠. 자,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똑같은 순서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는가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야당의 주장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뭐 일만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 탓이니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번 일은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참으로 안타깝고 처참한 비극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을 핑계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로 이번 일은 공간적인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이나 연pon도 포격처럼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었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사고 초기 대응부터 좀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첩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첩보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 점검하는 시간. 예. 앞서 김 의원께서는 밤 10시에 첩보를 입수했는데 왜 바로 보고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네. 첩보를 입수한 다음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해서 이 첩보가 제대로 된 첩보인지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한 거지요. 따라서 단순 첩보사항을 어떻게 확인도 없이 보고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김 의원께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왜 안 고쳤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황당합니다. 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서 사흘 전에 이미 유엔으로 보낸 연설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라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두 가지 좀 여쭤볼 건가. 새벽 1시경에 열렸다는 관계장관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 첩보를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네. 그러면 그 관계장관 직후에라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요? 왜 오전 8시 반까지 끌었을까요, 그러면? 자,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인된 첩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한 게 아침 8시인데요. 네. 그 보고를 받으시고 대통령은 북한 소행인지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북에다 확인하라라고 이야기를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네. 이게 맞다면 엄중하게 다루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라라는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첩보라는 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는 다양한 미상의 정보 출처들이 접수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예. 확인되지 않고 보고하고 군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취지는 이 첩보라고 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아주 그 확인이 되지 않는 조각, 그러니까 그 정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네네. 정보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제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네. 자, 그러면 그 새벽 1시에서 2시 20분까지인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그럼 관계장관 회의 결과로도 네. 정보 수준으로 올리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완벽한 정부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8시 반에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그 즈음에 대사에 빌어서 이게 신빙성 있는 정보다라는 판단에서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2시 반에 관계장관 회의가 끝났을 때 이미 신빙성 부분은 일정하게 좀 점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그 당시에 새벽 2시 반에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아침에 보고가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요.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계장관 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의원은 그냥 부하들이 책임을 덮어쓰기 위한 회의, 이런 식으로 성격 규정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는 뭐 국정 운영을 해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누가 누구 책임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유엔 연설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아마 그 책임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중요한 문제제기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정리라면? 김 의원께서 계속 과거 정부와 비교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그럼 정말 비교해보면 객관적 사실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금강산에서 피격당한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에 예. 국회 개원 연설에 가서 남북한 전면적 대화 제의를 하십니다.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은 2015년 목함질의 사건 이튿날 DMZ에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강강수월래를 부르셨습니다.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의 말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 전체를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야당의 모습은 추석 여론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을 해서 정쟁에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석용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네. 그렇게 보시.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김기현 의원께 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 확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총풍 사건을 거론을 하셨잖아요, SNS에서. 네. 어떤 네.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야당에서 계속 현 정부에 대해서 눈치 보기다,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눈치 보기라는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최근 10년간 앞서 말씀하신 총풍 사건까지 포함해서 네. 남북에 있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세력이 누구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남북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사건들 중에 예.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분단 이후에 북의 최고 책임자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 또한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피격 사건이 북의 사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굴종이다, 눈치보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라고 부걸하다가 네. 북한이 이걸 공개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이 이제 굴종적 태도를 언급한 게 있어서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먼저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따로 질문 안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네. 김기현 의원은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의의 사과도 아니고 통전부의 통지문 아니냐. 그래서 정식 네. 사과로 보기도 힘들다라는 취지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북의 체계를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예. 통전부라는 것은 북의 공식 조직입니다. 네네. 전문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내에 있는 통일전선부라는 조직이고요. 거기에 네.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그 정부는 남북 공동조사를 이제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 통전부 통지문을 보면 네. 그 남측의 사건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네, 그러니까 네. 조사 끝났다라는 뜻이 여기에 깔려 있는데 공동조사에 응하겠습니까, 북측이? 좀 여러 가지 공동조사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좀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동조사라는 부분은 남북 문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주요한 원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사단이 방북해서 진행하는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북측이 난색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공동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걸 뭐 안 된다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는 그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어떤 그 이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을 보내면 그 북측이 이제 그 답을 주는 이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건 면평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절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도 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남북 관계는 지난 역사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리 70년 분단사에 있어서 역대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네. 과거 10년 보수 정부 동안에 있어서 남북 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였을 때 갈등 관계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네. 사과를 얻어낸 적이 있느냐 예. 지금처럼 재발 방지 대책이라 하나라도 얻어낸 게 있느냐 예. 하는 걸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이 이제 국정조사를 열자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입수했던 첩보, 예를 들어서 뭐 통신 감청 이런 게 있었다면 이거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정말 좀 대책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김 의원께서 일종의 정보 출처를 개인적 추측이라고 하시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네.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는 겁니다. 예.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처음에는 저희 군에서 첩보를 통해 분석했다고 국회에 보고하니까 첩보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첩보 자산이라는 것은 공개하는 순간 더 이상 자산이 안 됩니다. 예. 오랜 시간 만들어지고 구축되는 게 첩보 자산입니다. 우리 안보를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첩보 자산을 만약에 정말 공개한다면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안 통하니까 남북한 비공식 채널도 공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비공식 채널을 공개하면 그 채널이 공식이지 비공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네. 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상조사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공무원 이분이 월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시신을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굳이 단순한다면 맞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은 우리 정부가 직접 군이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 수역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이 첩보 자산으로 확인한 게 세 가지인데 월북 의사가 있었다, 북한의 총격에 의해 피격됐다, 해상에서 시신훼손이 있었다는 점인데 총격에 의한 피격은 북한에서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월북 의사와 시신훼손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하지만 양측의 주장과 분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측도 예상컨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재구성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확실치 않은 것을 전제로 해서 주장을 편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핵심 문제인데 과연 이게 이제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일단 급선무는 그 시신을 수습만 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좀 달리겠지만 이것도 현재로서는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어제 그래서 청와대 발표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남북이 각각 조사한 결과에 구애받지 말자라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어떤 열린 뜻이에요?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라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고 북한도 현장 관계자들의 조사로 이제 재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열린 마음으로 남북이 같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그게 전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재발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지금 남북 간의 그 소통 채널은 가동이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앞서 이제 김 의원님께서 계속 친서 이야기도 하시고 첩보 자산 이야기도 하시는데 남북 간에는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채널이 있거든요. 현재 공식적인 채널은 다 끊겨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비공식 채널은 살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현정 국가안보실 그 차장, 그다음에 또 이도훈 그 본부장이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번 우리 민간인 총격 피격 사건으로만으로 해석되는 건 조금 좁게 보는 것 같고요. 좀 넓게 보면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을 위시로 한 여러 가지 현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